예, 오늘은 경주 포커스가 여기 경주 아이콥 생협에 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채식 급식 선택권 보장을 이번 6.1 지방선거 때 정책 제안을 하고 후보자님들 공약으로 좀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경주 포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 조금 더 풀어서 듣는 게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낫겠다 싶어서 앞에 우리 김미화 경주 아이콥 생협 이사장님 나와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자, 5월 16일, 17일 날 이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또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을 담은 기후정책 환경제안서 정책 제안서 전달하셨는데 먼저 어떤 취지인지 좀 대략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경주 아이쿱이 전국에 있는 아이쿱, 지역의 아이쿱과 그리고 소비자, 기후 행동과 함께 저희가 환경이나 기후 위기 관련되는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안에 보면 저희가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소비기한 제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을 좀 줄이고 채식을 확산하자는 그런 다양한 그 방식으로 저희가 좀 캠페인 접근을 해오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기후위기라는 게 지금 저희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겪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연안 바다의 오염도가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좀 행동이 필요하다,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고, 마침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후보자님들한테 저희의 이런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라든가 아이들의 또 채식 급식 선택권에 관련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좀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에서 전달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 후보자들을 다 저희가 검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시장 후보, 그다음에 도시의원 후보들까지, 그다음에 교육감 후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주소랑 사무소 주소랑 전화번호는 있는데 메일 주소가 좀 없어서 저희는 이제 메일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네, 후보자님들한테 뭐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전화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연락이 되는 분들한테는 이 취지를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메일 주소를 다 받아서 저희가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보낸 메일 주소는 한 23군데 정도 되고요. 네, 보냈고 아직 사실 답변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답변서 요청을 25일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이해도도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주신 분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5일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답변서가 뭐 적은 양이라도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일뿐만 아니고 그러면 뭐 다른 우편이나 또는 직접 전달이나 어떻게 후보들 전달은 다 되신 겁니까? 아니면 후보 직접 전달이나 저희가 뭐 우편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저희 활동가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저랑 이제 이사 한 분이 같이 모니터링을 열심히 했었어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후보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면서 일단은 메일이 좀 가장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미 공약이 후보자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서 저희는 이제 검토를 좀 해 주십사는 차원에서 보내드린 거라서 저희는 이제 메일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도교육감이나 시장 후보들은 좀 어떤 뭐 꼭 이런 것보다도 좀 관심을 표명을 하고 답변이 왔으면 좋겠네요. 시장 후보님 한 분은 굉장히 이해도가 좀 있으셔서 안 그래도 직접 전화를 주셔서 답변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시의원 중에서도 본인이 좀 아이콥도 좀 아시고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답변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이 들어오는 대로 공개는 나중에 하실 거죠, 오랜만에? 네네. 저희가 25일까지 답변을 받고 경주 아이콥 홈페이지나 밴드에 답변 내용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조금 풀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 오염도가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해양 오염은 이게 우리 생태계와도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일주일에 우리가 카드 한 장 정도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우리 몸속에 어떤 음식의 섭취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 천일염이나 생수에서 판매하는 생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서 이게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세탁수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저희 빨래를 하면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1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빨리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정책 제안을 하신 게 보니까 그 미세 플라스틱 제감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또는 네. 제감 기술 및 연구 개발을 뭐 지방 단위에서 지원을 하자.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업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자. 또 플라스틱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구체적 정책으로 제안을 했는데 다 뭐 이렇게 길게는 하지 않더라도 네. 먼저 좀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도 광역단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관련 지어서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그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런 우리 환경 운동이나 활동이 지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선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이고, 예.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저감 기술 연구 개발 및 도입 지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탁수에서 가장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원이, 그러니까 장착도 해야 되고 기술 지원에도 우리가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업 지원 및 육성인데, 스타트업 창업이나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하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금 제한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하는 걸 좀 최소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그 포장재 개발 이런 데도 좀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나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런 환경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홍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 안에 이 정책 안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남이랑 경기도 조례 사항을 보시면 일단 이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목적은 자원의 순환 사용 권장, 생태 환경의 보호,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고, 그다음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저감 계획의 수립을 하고, 그다음 이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그리고 자원 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어떤 비용 지원 측면에서도 예. 이게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하고 도입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 홍보도 이런 내용을 조례 안에 담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네. 제감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네. 실행 방안 하도록 하는 이런 좀 책무로 규정을 네네네.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굉장한 일차적 관심을 두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 네.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예컨대 아까 세탁소에서 제일 많이 나오면 뭐 지자체에서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그 배출량을 줄인다든가 네. 그런 거 할 때 뭐 지자체가 예산적으로 좀 해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연구하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아이쿱에서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라는 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세탁기 겉면에다가 부착을 해서 세탁기에 나오는 세탁수를 이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필터링을 거쳐서 하수구로 보내는 그걸 지금 뭐 아이쿱 조합원들 혹은 뭐 활동가들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목적이 이제 결국에는 이 세탁기 안에 이런 미세 세탁수를 걸을 수 있는 필터링을 아예 장착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이 글쎄요, 저희가 제가 이제 세탁기 업체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필터링만 이렇게 장착을 해도 굉장히 많이 물이 깨끗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조합원들이 사용하고 그 한 번 사용하고 필터링을 봤을 때 굉장히 까맸어요. 굉장히 많은 그 세탁수 오염 물질들이 필터링이 되는 걸 봐서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이 필터링만 세탁기 안에 잘 장착을 해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바다로 가는 이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좀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필터의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가 조례만 있으면 많이 예산 지원할 수 있고 그게 생활에서 바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기업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이 지원이 있으면 그렇죠. 기업에도 지원할 수가 있고 아니면 네네. 소비자에게도 그죠. 사용하는 주체에게 오히려 좀 주면서 그 비용을 지자체가 약간 좀 부담해 주는 것 또한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저희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그 기후위기의 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육식이에요. 네, 육식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이게 산업이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그 육식이 굉장히 소비가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육식이 늘어나면서 공장식 축산이 대규모로 하는 공장식 축산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해안이나 대지, 뭐 기후 이런 데 모든 분야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육식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채식을 권장하고 뭐 월요일은 육식 안 하는 날 이렇게 캠페인도 하기도 했었는데 아이들 역시 이런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어떤 가치관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채식 급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식 급식 선택권도 저희가 정책 제안서로 내게 된 거거든요. 예. 이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 제안하신 게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보장을 하자 채식에 관해서 또 채식 급식 활성화를 위한 예산 인력 정원 또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식생활 교육, 또 건강한 채식 메뉴, 채식 중심 식생활 교육 자료 개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셨던데 조금 뭐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저도 재작년 말부터 채식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채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그 비건까지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저는 육고기를 줄이고. 그리고 계란이나 뭐 우유 이런 걸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제가 채식을 해봤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현실에서 저희가 채식을 이걸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산이나 인력 충원이 특히나 아이들 급식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생활대 학교에 있는 교사, 아이들, 학부모까지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손쉽게 채식을 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채식을 먹어야 할지에 대한 그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채식이 좋다는 건 건강에 좋다는 것 이거 뭐 그런 워낙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서 저같이 육식 좋아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일인데 근데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서 이게 이제 도입하기가 또는 뭐 아이들 부모님들도 다 알고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 텐데 현실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을까? 비용의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이게 이 채식에 대한 일단은 인식이 조금 굉장히 채식은 힘들어라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하면서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 제안서나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학교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월 1회 채식하는 날 이렇게 조금씩 시작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그 채식 선택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채식이 모든 사람한테 건강하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떤 분에게는 육식이 오히려 좋을 수 있고 자기의 취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고기를 먹듯이 채식을 건강이나 어떠한 가치관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된다는 게 이 제안서의 어떤 좀 중심이 아닌가,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자기 결정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결정권도 주는 거죠. 좀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한창 이렇게 지방선거가 있을 때, 그리고 후보자들이 이미 공약이 다 나온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정책 제안서를 늦은 감이 없지 않죠. 그렇지만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기후 위기에 관련되거나 환경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실천을 해 봤는데 굉장히 힘든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이게 개인이나 소비자 단체만 이 환경이나 기후 위기 관련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정책이 마련돼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기업도 여기에 정책에 맞게 움직여줘야, 거기다가 소비자나 개인이 실천을 해줬을 때 이게 이 세 분야, 세 섹터가 함께 돌아갔을 때 이게 제대로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늦으나마 물론 이게 당장 저희가 제안서를 한다고 해서 채택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걸 기대하진 않지만, 조금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추후에 본인들이 이렇게 정책을 펼 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걸 저는 좀 알리고 싶은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경주 아이콥 생협 김미화 이사장님 만나서 이 미세 플라스틱 저감 또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 정책 제안과 관련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